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보는 예의 실질, 근본을 말하고 무는 예가 드러나는 형식을 말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 제사를 지내는데 정성스러운 마음을 근본으로 하고 그 상차림, 의례 등을 형식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생각이 이게 뭐 생각이 이나? 뭐 좀 생각이나 하여간 뭐가 빠져서 잘못됐어요. 예. 생각이나 의도가 없으면 의례를 행할 것이 없고 행하게 되면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행하는 절차를 꾸미는 것, 문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겉을 꾸미는 것은 그 실체, 근본이 탄탄하고 나서 꾸미는 것이다. 꾸미는 데만 치중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문체, 형식이 없이 무엇을 행할 수 없다. 무문 불행이다 하는 이야기는 문화가 없는 민족은 번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마 될 겁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이는 그죠.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문화는 문체의 변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 문체는 우리가 요 그럴 문자 쓰고서 대체적으로 쓸 적에 우리는 요 그럴 문 그러는데 요걸 문체날 문 하는 게 더 쓰임이 더 큽니다. 문체라고 표현하는 게. 꼭 글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네 몇 개를 합하면 산화비가 됩니다. 따로따로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산화, 비. 화는 또 태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불을 의미하고 불 중에 가장 큰 게 태양이죠. 불 중에 가장 큰 게. 그렇죠. 음양할적의 양이고 태는 크다는 소리고 그리고 태양이 그 태양이지. 예. 움직이지 않고 하늘에 매달려 지상을 밝혀줍니다. 하늘에 매달려 있는 태양의 모습에서 바탕이 없으면 설 수 없다. 무본분립이다. 예, 나무로 말하면 줄기 없는 잎이 있을 수 없다. 역사 없는 민족은 없다. 등으로 생각해도 전부 다 그 소리가 그 소리다. 애비 없는 자식이 어디 있냐? 근본 없는 뭐가 어디 있냐? 이 근본이 없는 놈이다 하는 게 큰 욕 아니에요, 그죠? 근본이 없는 놈이다 하는 게 큰 욕 아니야. 비를 파자해 보면 10집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30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3천, 3만, 3억 등 3의 배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30은 한 달의 날수를 의미합니다. 패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책에서 보면은 이걸 360일로다가 뭔가 설명을 한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안 적었습니다. 인간은 홀로 생활하지 않고 무리 속에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규칙과 질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 가운데는 장유의 질서도 필요하고 고하의 질서도 필요합니다. 옛날에 그것들을 의벽으로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당상관은 붉은 옷을, 당하관은 푸른 옷을, 군주는 금빛 옷을 입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제복을 입는 조직도 각각의 직위에 따른 복장이나 꾸밈을 달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인간 집단이 모여서 생활할 때 그 구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꾸밈이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지금도 제복 입으면 그죠? 계급장 다른 거 달잖아요. 높은 사람일수록 좀 화려하고 좀 폼도 더 나고. 근데 요새는 이등병도 옷이 좋아가지고 장교 같던데? 아들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나오고 보니까 아주 우리 옛날에 헐테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입었는데 아주 몸에 딱 맞춰가지고 장교 같아. 아이고 참. 아니 일병 논산이 아니구나. 훈련 끝나고 면회를 갔는데요. 얼굴에 하얀 게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선크림 발랐대. 야, 그 선크림 바르는 새가 다 있냐 군대에서. 그러니까 옛날 얘기 하면 안 돼. 그런데
번역기를 통해서 영어에 접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꾸밈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 방, 정원 등의 장신구, 장식품, 예, 그리고 무엇인가를 자르고 남은 찌꺼기, 제작, 직조, 구성, 조립, 구조물 꾸며낸 것, 거짓말, 위조 문서, 가짜, 거짓된 모조의, 와전된 와전, 예, 그릇된 설명, 허위 진술, 번창하다, 잘 자라다, 잘 지내다. 한글로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한글로 써놓은 거는 영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걸 써놓고 나서 못 읽겠어 하고 써놨어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해야 돼. 예, 요즘 제가 구글 번역과 파파고를 통하여 외국인과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대화해본 경험은 사람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어의 장벽에 막혀서 그 문화 문체가 조금 달라졌을 뿐 대체의 생각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도 사기치죠. 우리나라 사람도 사기치고, 그죠? 똑같아요. 말만 안 통하지. 네. 또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문헌을 찾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꼭 한문 문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번역기를 통해서지만 그들의 지식, 지혜를 받을 수 있으면 더욱 풍성한 꾸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해외 대학교 철학 과목 한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해놨는데 번역기를 돌려갖고 그걸 들어보려고 하여튼 바빠서 못 들었어. 신청만 해놓고. 근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사기꾼하고 채팅을 지금 열흘을 했거든요. 아유, 대화가 충분히 돼요. 어디 사람? 예? 아프가니스탄에 산대. 예, 아프가니스탄에 있대요. 사기꾼이야, 사기꾼. 사기꾼인데 나하고 상관없어, 사기꾼이. 나는 외국 사람하고 말만 하면 되거든. 지금 이 사기를 나한테 치려고 그래서 요새 싸우는 중이에요. 요새 싸우는데 영어로 싸워줘. 말이 돼. 네. 그리고 손도 빨라요. 타이핑 치는 속도로다가 싸워. 왜냐하면 한글로 치고 딱 보고 맞다 싶으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보내면 되거든. 그걸 다시 타이핑을 안 치거든요. 한글로 딱 쳐서 번역된 걸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수도 있잖아요.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그럴 때는 재번역을 해. 한글로. 다시. 그 내용을.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의도하고 비슷한 말이면 그냥 보내버리고 전혀 딴소리 하면 문장을 좀 고쳐. 문장을 좀 고치면은, 그러니까 저게 빠지면 안 돼. 주어가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하면은 밥 먹었니? 이러잖아요. 근데 너 밥 먹었니? 이렇게 꽉꽉꽉 눌러서 말을 해야 돼. 그래야지 번역이 돼. 밥 먹었니? 그러면 유가 아니고 히도 되고 쉬도 되고 막 이래.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대화할 적에는 꼭 너라고 말 안 해도 돼. 한잔 해 하면 되지만 만약에 그걸 글로 써봐. 그러면 누구한테 한잔 하라 그러는지 알 수 없게 되잖아요.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똑같아요, 보니까. 번역기는 딱 한 문장에서 번역이 되는데 아마 두 문장. 우리는 앞에 한 번 말했던 거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 말을 하니까 앞에 다 생략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 그렇지 않으면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예, 아주 성능 좋아요. 아프리카하고도 말을 해봤는데, 그놈하고도 말이 돼. 예. 그래서 지금 일본애하고 한번 해보려고 찾는데, 일본 사람은 없네. 못 찾아. 대꾸를 안 해. 사기꾼이래야 대꾸를 해. 사기꾼 아니면 대꾸를 안 해. 지도 뭔가 얻을 기세에 대꾸를 하지.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주 그 전형적인 사기꾼이더라고. 전형적인 사기꾼이 딱 그 패턴 그대로야. 그래서 속으로, 네 사기꾼이구나 하고서 이제 알았으니까 그저 안 넘어가잖아. 나는 목적이 뭐예요? 걔하고 말하는 게 목적이거든. 싸우니까 더 재밌어. 뭐 해줘 그러면 안 해. 막 이러고 싫어 이러고.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 주에 또 결과를 얘기해 드릴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꾸민다는 말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적당히 꾸밀 때는 아름다움이 되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퇴폐로 빠지게 되니 말합니다. 예, 문화가 발전하면 좋은 거 같지만 문화가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분기를 꽉 잡아야지. 왜? 퇴폐 향락으로 빠지니까.
그게 너무 넘어가 버린 거죠. 괴상은 산 밑에 태양이 있는 저녁 노을이 산천초 오목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것이니 그것은 동시에 몰락 직전에 반짝 빛을 내는 형세를 암시한다. 그죠? 퇴폐가 몰락 직전 아니에요. 퇴폐하면 그죠? 그러니까 뭐 문화가 문체가 좋은 건 좋지만 요새 제일 막는 게 뭐죠? 마약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은 대박 다 잡아가게 되잖아요. 저 필리핀 두테르테처럼요. 개인으로 말하자면 외면만을 치장하다가 내면적인 깊이를 잃게 되는 것이니 무슨 일이나 외면이 화려성대한 것에만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이제 빗계의 그 꾸밈을 부정적으로 보는 내용이 딱 요 얘기입니다. 실이 없이 허에만 빠져서 하지 말아라. 실이 없이 허에 빠져 하지 말아라. 빗계는 대자연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천지 사이의 삼라만상과 하늘의 별자리 등이 대자연 속에서 장식된 모습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하늘에 있는 별을 그냥 별 낱개로 보면 그게 아무런 무늬 없이 그냥 저기 쌀쌀 한 바가지 쏟아놓은 거하고 똑같은데 그 자체를 별 자리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면 그게 문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땅의 모습이 하늘에 그대로 투영된 거고 그 하늘이 다시 땅으로 다시 투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수지리 하면은 천문 용어가 무진장 많아요. 삼태성이 어쩌고 뭐 그죠? 천문 용어가 무진장 많은데 천문에 대한 해설은 안 해. 결국은 그 이름 외우느라고 달달달 외우느라고 새가 빠지는 거예요. 천문을 알면은 이건 들으면 그냥 뭔 소리인지 그냥 아는 거야. 들으면. 근데 천문을 모르고서 지리만 하면은 그 하나하나를 애워야 돼. 하나하나를. 그러지 않으면 모르죠. 또 인간도 땅 위에 장식되어서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천문, 자연학, 인문, 인간관계학. 인문이 그거죠. 인간의 문체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인문이 나오는 거죠. 혼자 살면 인문 필요 없어요. 훌떡 뽑고 산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 여럿이 속에 사니까 옷도 입어야 되고 체면도 차려야 되고 규칙도 지켜야 되고 규칙이 결국 예거든요. 규칙이 예란 말이 결국은. 아유, 뭐 총론이 이래 뭐 이래 많아. 어쨌든 꾸밈이라는 건 그런 거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전제로 놓고서 요 몇 자 안 되는 괴사를 이제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전제가 없이 괴사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1시간이 넘게 한 얘기는 요 괴사를 알아보시라고 바닥에다가 지금 깔아놓은 거야, 지금. 괴사를 알아보시라고. 비는 형하니. 꾸미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지? 형통해요. 그런데 그것만 행하면 유유왕이 행하면 유유왕이 행하면입니다. 이게 요거는 행해라. 이거는 바소자. 바소자하고 똑같습니다. 바유자입니다. 바유자. 요건 바소자고. 요거는 왕은 가다고. 행동하다고. 행동하는 바가 있으면, 그렇게 행동한다면, 고설입니다. 요 글자하고 요 글자는 뜻이 똑같습니다. 이거 왕은 왕래 왕복할 적에 쓰는 거 왕이잖아요. 그죠? 왕래 왕복할 적에. 요 행은 가는 거고. 근데 요 행은, 행동의 의미도 있고, 걸어가는 의미도 있잖아요. 걸어가는 의미도. 그죠? 두 가지 다 있어요. 뜻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겁니다. 이것도 같은 거고. 소리. 이건가? 소리. 이로움이 적다. 여기서 빠진 말은 실이 없으면, 그죠?
꾸민다는 것은 좋은 거야. 그런데 실이 없이 꾸미기만 하면 이로움이 적다. 실이 있으면 그러면 이로움이 있단 말이지 뭐, 그죠? 이 주역의 말이 아주 축약되고 함축된 말이라서 글자만 읽어서 글자 그대로 해석을 백날을 앉아서 해도 해석이 안 돼요. 이렇게 주변 설명을 안 듣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 쓰면서 어떤 거는 생각이 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처음 보는 거 같은 거 있어요. 한번 배운 지가 언제인데 이게 그죠? 늘 본 거 같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 책 한번 읽어보고 주석서 몇 권 꺼내서 읽어보고 옛날에는 주역책이 돈이 아까워서 안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책을 샀어. 옛날에는 비싼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면 사들고 와. 그 쌓인 게 주역책이야. 뭐 볼 거 많아요. 수십 질 있어 집에 책이. 눈에 가서 어디 주역책만 있으면 주워다 놓으니까. 엊그제도 그 한 50만 원 되는 것도 샀잖아요. 미쳤지 약간. 미친 건가? 미쳤다고 말하면 안 되지. 공부 열심히 하려고 산 거지. 사실 그건 체면 때문에 샀어. 안 사도 되는데. 인터넷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인터넷 다 있잖아. 주역대전 있잖아. 그거에 똑같은 거야. 근데 체면 때문에 샀어. 그거 팔라 그러는데 그 싹도 자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책으로 보기도 하고 뭐 하여간 어쨌든 예. 그래도 책상 앞에 쌓아놓으니까 흐뭇하긴 하더라고요. 비는 형하니 소리 유유왕하니라. 그러니까 비 자르고 형 자르고 소리 자르고 유유왕 자르고 그렇게 잘라 생각을 하면 말이 되죠, 그죠? 그 중간에 형하고 소자 중간에 실이 없으면 요게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문장을 읽으시면. 앞에서 우리는 꾸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사에서 말합니다. 꾸미는 것은 형통한 일이다. 다만 그대로 한다면 조금 이로울 뿐이다. 예, 여기서 다만 그대로 한다면이 뭐냐면 유유왕하면 요게 유유왕이 그대로 한다면 갈 바 있어. 이걸 말 그대로 해석하면 갈 바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멀어. 가는 바가 있으면 이로움이 적다. 그죠? 가는 바가 있으면 이로움이 적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로움이 적다. 이 글에서 무언가 빠진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그 빠진 부분을 채워놓고 이 글을 다시 읽어보아야 합니다. 앞의 얘기에서 나오는 선왕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선왕이 제도를 만드는 데는 그 제도를 만드는 이유가 있고 그 제도는 또 실행하는 절차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의역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은 예의 근본이 되고 그것을 실행해서 드러나는 것은 예의 꾸밈이 된다.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꾸미기만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될까? 제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앞에서 아까 그 한문 글 읽었던 거요. 얼마 전 SNS에서 명절 차례에 관한 논쟁이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명절 차례를 왜 꼭 지내야 하느냐? 여자들만 왜 고생시키냐?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명절 차례 준비를 하는데 여자들만 모든 부담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옳지 않다. 예전에 남자들은 밖에 나가 일하고 여자는 안에서 일했을 시대에는 당연히 뭐 역할이 그렇고 상황이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명절 때 남자들 놀잖아요. 텔레비만 보고 술만 먹으면 안 되지. 나는 물론 그러긴 해 좀. 예, 그렇지만 왜 저는 딸들이 많잖아. 걔들이 좀 해요. 그래도 충분히 가족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례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그 실체는 잃어버리고 그 상차리기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예, 그 사람한테 댓글로다가 당신 생각이 제사 왜 지내냐고 묻는 것은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없는 거다. 그 마음이면 지내지 말아라. 그거 지내서 무슨 덕을 보고 영화를 보고 덕을 보겠다고. 예, 그런 정도의 요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듣기는 그래 맞아 제가 그러는데 제사 안 지내도 되는데 요따구로 알아들었어요. 그건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그건 그 사람 복이요. 한교서 저기 뭐 가리킨 데는 제가 그러는데 제사 안 지내도 괜찮대. 이렇게 알아들은 거야. 안타깝긴 하지만 거기다 대고 설명을 어떻게 더 해, 그죠? 한번
하기 싫어가지고 질문. 그럼 아마 그게 싫어서 하기 싫어서 지금 질문을 했는데 그걸 꼭 해야 된다고 말해주면 안 되죠.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 그렇다고 걔를 지금 여기서 강의하듯이 1시간씩 붙들고 떠들 수도 없는 거고. 안 됐어 죽겠어 아주. 안 됐어 죽겠어요. 지금은 디자인을 중시하고 과거에는 디자인을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저도 이 글을 읽는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 강의하기가 참 어렵겠다.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는다고 말하면 주역이 만고강산에 맞는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더라. 지금 그 얘기죠. 그런데 이 글을 쓰면서 다시 읽어보니 과거의 디자인 꾸밈은 겉으로 드러난 그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앞서서 그 실질을 중시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다. 그 말은 지금도 통용되는 똑같은 말이다. 지금이라고 실이 없이 허세만 부리는 게 옳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맞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을 만들어 봅시다. 꾸미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실질에 기반해서 꾸며야 한다. 그렇지 않고 꾸미기만 즐긴다면 이로움이 적을 것이다. 그죠? 이제 비는 형하니 소리유왕하니라가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태까지 말이 안 돼서 아무리 읽어봐도 말이야. 혼자 읽으면 말 안 돼요.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형은 통을 수반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형자는 통자가 그냥 자동으로 따라간다는 소리입니다. 발을 가는데 실 간다 식으로. 예. 단사입니다. 단사는 괴사를 다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괴효가 5,000년이 됐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괴사하고 효사가 3,000여 년이 됐다 그러고요. 나머지가 공자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 2,500여 년 남짓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간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우는데 학교 가서 들으니까 에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체가 다 다르거든. 한 사람이 쓴 글이 아니야 이거. 논리는 참 기가 막힌데 한 사람이 쓴 글은 아닙니다. 단사, 대상, 소상 다 한 사람이 쓴 글 아닙니다. 이 단사는 괴사를 부연 설명하면서 이 사람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괴사는 이 괴를 읽고서 쓴 괴를 보고서 이걸 보고서 글로다 옮겨놓은 겁니다. 이 작대기를 보고 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단사는 그 옮겨놓은 글을 보고서 그 글에다가 그 글의 뜻을 다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괴사에 없던 내용이 단사에는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도 괴를 읽었다는 소리입니다. 괴를. 가다 보면은 책에 없고 우리 일간 선생님 책에도 없고 여기도 없는데 제가 쥐 떠드는 소리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거 보고 읽었다는 소리예요. 저도. 이 하나하나의 그 속성이나 위치에 관한 것들이나 이런 거를 이해를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제가 지금 수업 시작하면서요. 글을 먼저 안 읽고 설명을 먼저 하잖아요. 저도 겁나요 사실은. 내가 말을 똑바로 못하는 것 같아갖고. 못할까 봐. 그런데 글을 읽는 게 아니고 괴를 읽는 겁니다. 괴를. 뭐 4개는 어떻고 3개는 어떻고 뭐 작대기가 어떻고 이 설명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는 이거를 보고 제가 읽는 거예요. 이거 그냥 뭐 허공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작대기 6개 그걸 해놓은 걸 보고서 제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릴 일이 없지. 애워서 하면 틀려요. 보고 읽는데 왜 틀려? 보고 읽는데. 보고 읽으면 안 틀려요. 근데 이제 가나다를 미처 몰라가지고서 못 읽을 수는 있겠지만 한자가 어려운 글자 많아서 미처 못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죠? 그거는 실력의 문제고 그건 실력의 문제고 최종적으로는 얘를 보고 읽어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근데 우리가 점을 친다 그러면 언제 책 보고 앉아서 그걸 뒤지고 있어요. 척 나오면 하면 무슨 개면 뭐 어떠고 저떠고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죠. 단활 비형은
유레이 문강고로 형하고 분강하야 상이 문유고로 소리 유효왕하니. 비가 형통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지금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원래 요놈은 여기에 있던 거고 요놈은 여기에 있던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던 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열한 번째 지천택계거든요. 위에는 하늘이고 땅이고 아래는 하늘인 지천택계. 그러니까 위에는 땅이고 아래 하늘이 지천택계예요. 이거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에이씨 처음 보면 하늘이 위에 있고 아래 땅이 있어야 좋은 거지. 난 이거 참 오랫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말이 안 돼. 이씨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있어야지. 이씨 말이 안 돼. 땅은 음은 아래로 내리는 성질이 있고 양은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 그 성질이. 그래서 얘는 마음이 아래로 쏠리고 얘는 위로 쏠려 중간에서 만나서 짝짝꿍 하고서 애 낳고 잘 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반대로 있으면 이놈은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고 이놈은 내려오는 성질이 있는데 얘는 하늘로 올라가기만 하고 얘는 땅으로 내려가기만 해. 서로 만날 수가 없어. 비색해지는 겁니다. 그런 논리예요. 아이고 어려웠어. 한참 동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경복궁 가면요, 그 임금하고 왕비하고 자던 방 이름이 뭐예요? 교태전이에요. 교태 부린다고 교태전이 아니고 교태전. 둘이 같이 자는 그 교태전 아니요. 예? 예, 그죠? 이거는 뭐예요? 둘이서 다리 꼬고 머리는 하나로 붙었고. 이 교자가, 사귈 교자가 그거예요. 여자, 남자 잠자는 모습이 이게. 예, 이렇게. 여자, 남자 잠자는 모습이에요. 두 사람이 꼭 껴안고 잠자는 모습 아니야. 교자가 진짜 그래요. 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야, 이게. 예.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유레이 문강고로. 요거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있던 요놈이 여기에 와서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얘를, 네 꾀를. 요거 네 꾀라고 왜 꾀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놈이 빛이 나게 됐어. 빛나게 된 거예요. 문강고로, 예, 빛이 난 거예요. 예. 좋다 이거죠. 그죠? 빛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분강하야. 여기에 있던 강이 나뉘어서 위로 올라가서 요 유를 꾸며줬어. 유를 꾸며준 겁니다. 그래서 소리 유용하다. 서로 꾸며주니까 조금 이로움이 있다. 지금 꾸밈에 관해서 말하는 거니까 실에 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이로움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늘에서는 천문이고 하늘의 문체고, 그죠? 문명이 지하니 인문이라. 그 하늘의 문체가 땅에 내려와서 문명에 그치니, 문명한 데까지 다다르니 그게 인문이다. 그게 인문이다. 문화 문명이 발달된 게 그게 인문이다. 문화 문명이 발달한 게. 말이 잘라지고요. 관호천문하야. 하늘을 보고서 이찰시변하며. 예, 하늘을 쳐다보면 뭐가 알아요? 낮에 되면 해가 여기 있으면 아침인 줄 알고 여기 있으면 점심인 줄 알고 여기 있으면 저녁인 줄 알잖아요. 예, 달이 요래고 있으면 초승이고 이래고 있으면 보름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세밀히 하면
오성이 굴러가는 걸 보고서 목성이 굴러가는 걸 보고서 연을 한단 말이에요. 연. 목성이 세성이야. 유세차 하는 게 뭐냐면 그 세성, 목성이 어디에 있는 때 고설이에요. 저기 지사지낼 때 유세차 하잖아요. 세차. 그 세차가 뭐냐면 그 세성이 목성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그 목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때다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 해가 가는 걸 안단 말이에요. 목성은 12년에 한 번씩 제자리로 돌아와요. 12년에 한 번씩.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참 옛날 사람들 별걸 다 보고 있었어 진짜로. 예. 그래요. 2차 시변하며 봄, 여름, 가을이 오고 가는 것을 알고 아침인지 저녁인지 낮인지 밤인지 구별하고 올해가 갑자년인지 을미년인지 구별하고 그 소리죠. 옛날 규칙이 그거였으니까. 관호 입문하야 사람들의 이 관계를 살펴서 이 화성 천하 아니라 천하를 화기롭게 그러니까 임금의 그 덕을 내려서 천하를 임금의 그 덕이 화하도록 한다. 문화민족 만든다 이 말이죠. 문화민족 만든다.